나를 만지게끔 하는 거죠. 아, 유혹하는 건가요? 나 여기 좀 만져봐 라고 할 만한 상황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하는 법 성희롱 예방교육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프닝까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성희롱의 법령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내는 방법, 육체적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예시가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의 예시를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의 유형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인 안무나 애모를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성범죄 아닌가요? 방금처럼 이렇게 교육하면 어때요? 민망하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좀 지루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저도 민망합니다, 사실. 근데 진짜 이렇게 입맞춤, 포옹을 하면은 너무 대놓고 성희롱 아닌가요? 정말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터치하거나 스킨십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모두 다 육체적 성희롱에 속하죠. 또 육체적 성희롱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지는 거 말고 뭐가 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지게끔 하는 거죠. 아, 유혹하는 건가요? 옆에 있는 동료에게 다가가서 동료를 만질 만한 합법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있나요? 자, 그럼 반대로 동료에게 다가가서 동료의 손을 잡고 나 여기 좀 만져봐 라고 할 만한 상황은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없는데 왜 이런 유형이 있을까요? 잠을 잘못 잤는지 담이 걸려요. 고개도 못 돌리고 막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담 걸리고 힘들면 바로 병원 가서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회사 다닐 때는 담 걸렸다고 바로 막 병원에 간다든지 휴가 낸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출근을 하는 거죠. 그냥 출근해서 정말 고개도 한번 못 돌리고요. 뻣뻣하게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가 보고 박 강사 왜 그래? 어깨 아파?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뭉쳐진 이제 근육 이렇게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우 진짜 꽉 뭉쳤다. 이따가 담 약이라도 좀 사 먹든가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죠. 네,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안마를 해주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죠. 아, 이게 두드려주고 주물르고 하면서 아프다고 네네네. 말한 걸로 갑자기 주물러준다? 뭐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아프다고 말하지 말든가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다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동의 없이 주물러주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행위도 나의 신체를 터치하게끔 하는 행위에 속하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윤진 강사가 맨날 어깨 아프대요. 아, 어깨야. 아, 나 오늘 또 왜 이러지? 아, 다리는 또 왜 이래? 이러면 어때요? 아니 제가 무슨 마사지사가 아니고 너무 싫죠. 맨날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한 사업장에서 대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나 원피스 좀 지퍼 좀 올려줄래요? 뭐야 이거 그런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피스 네. 지퍼가 우리 어디서 시작하죠? 거기 허리 완전 아래쪽이잖아요. 엉덩이, 네, 뼈, 꼬리뼈 라인 그쯤 아니에요? 그쵸. 그럼 원피스 이 지퍼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집에서 회사까지 왔다는 건가요? 아, 이상하다. 네, 출근길에 이미 인싸됐겠죠? 네, 우리 풍기물난 채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내리고 다시 올려달라 그런 건가? 그렇다고 보여진다는 소견이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 알바생은 좋겠네 라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 알바생 좋았을까요? 아니 무슨 남자들도 취향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남자들은 뭐 다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우리가 가진 편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더 서스럼 없이 신체 접촉과 터치를 한다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식의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똑같이 남자가 여자한테 하면 여자들은 성희롱이라고 신고할 거면서 여자가 과하다 약간 이런 댓글도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보통 우리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럼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좀 조심하죠. 네, 네. 지난번에 강사TV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외부에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상상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육체적 성희롱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강의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지금 끝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앞에 우리 법령에 나온 문구 읽어주는 것과 이렇게 아. 사례와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 어떤 방법이 인식 개선을 위해 도움이 더 되었을까요? 제가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생각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인식도 좀 바뀌고요. 근데 강사의 입장이라면 법을 알아야지만 이런 사례도 잘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법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무리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령에 맞춰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례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강사님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법령에 맞는 사례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잖아요. 네,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강의가 이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촬영을 하다가 육체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저를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 기준에 대해 풀어가는 방법도 좀 알아봤습니다. 강의 잘하는 법, 콘텐츠 촬영 끝나면 저 강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법이나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 같은 걸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이 또 굉장히 많아요.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 육체적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강의를 해도 결과가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